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되게 오래간만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든 나름대로 에너지가 있는 그런 반등이든 어쨌든 이렇게 반등을 한다는 거는 좋은데요. 지금 보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18일 들어서자마자 양봉이 나오면서 9,00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9,000대를 돌파를 했고 올라가다가 역시 9,100대에서 돌파를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도전을 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늘 18일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그동안 보여줬던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아래에서 상당히 강한 현물 매수가 실제로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고요. 물론 이게 단기적 반등이냐 아니면 에너지 혹은 알맹이가 있는 반등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양쪽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그런 판단은 좀 섣부르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양쪽 다 그럴 만한 어떤 여지를 지금 차트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뒤에서 후반부에서 보실 그 CVD 차트, 이제 온체인 데이터죠. 실물시장 데이터입니다. 투자 규모에 따른 각 그룹들이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매수 매도를 했는지 보여주는, 그리고 거래량은 어떤지를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인데, 거기 보면은 나중에 확인하시겠지만 아주 큰 고래에 해당되는 그룹이 강력한 매수세를 유지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우처럼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래가 아주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꺾이지 않는 매수세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국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기에도 좋은 의미로 찝찝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좀 평가하는 부분들은 좀 그러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래가 매집을 해서 이렇게 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아니고 양쪽의 극단적인 판단을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차트 바깥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슈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고래는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가격을 떠받들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골드만삭스의 권위가 대단하죠. 함부로 말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가볍게 하지 않고,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과도하다, 즉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9월 인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지금 상황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골드만삭스 정도 되면은 투자 심리에 그게 고래가 됐건 기관이 됐건 영향을 미칩니다. 골드만삭스 스스로가 골드만삭스 및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고래들과 기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꽤 의미가 큰 그런 발표였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 참여자죠. 골드만삭스는 대표적인 투자기관 아닙니까? 월가에 손꼽히는 투자 은행인데, 뿐만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학자 80%가 아예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9월뿐만이 아니고 10월, 12월도 없을 것이다. 80%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비둘기파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이 정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판단들이 이미 시장에 지금 녹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금리 하나로 무슨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거나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 혹은 비트코인 예비 투자자들한테 대단히 따뜻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시장에 대한 공포지수도 많이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게 되게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오늘 반등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심리적인 조건들,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암호화폐에 관련된 어떤 업계 리더들과 백악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만남 때문에 원래는 SEC, 미국 증권거래소가 원래 그 전에 회의를 잡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취소했어요.
당연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9일 날 하는데 그 앞에서 바람 빠지는 그런 회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그 미팅의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삭감하는 그런 회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알아서 했건 아니면 압력을 받아서 그랬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 클래러티 법안 관련된 그 회의를 취소를 했습니다. 대신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만난다는 거, 특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모금 축이 어디겠어요? 예. 그렇죠. 암호화폐 업계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많은 그 정치 지원금을 많이 모금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것과도 관련돼 있고 클래리티 법안이 어쨌든 연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들 분위기를 이렇게 다잡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비트코인 네,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차트를 넘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거는 지금 비트코인에 관련된 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어요. 대규모로.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 전체 이런 거는 일단 제외하고요. 비트코인에 관련된 쇼 포지션 청산된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7,700만 달러예요. 엄청나게 크죠. 최근에 가장 큰 쇼 청산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청산되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을 누르고 있던 그런 압력이 많은 부분 제거가 되고 당연히 숏 스퀴즈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뭐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워낙 큰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의 청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하는 숏 스퀴즈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반등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등했다고 해도 이제 어떤 측면이 됐건 단기가 됐건 중기가 됐건 장기가 됐건 비트코인에게는 뭔가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이슈들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뭐 나스닥이 됐건 S&P 500이 됐건 다우존스가 됐건 요즘 특히 S&P 500이니 이런 게 워낙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서 조정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된 데는 큰 게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0년물 미국의 장기 채권 이자가 5.31%까지 치솟았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5.22%까지 오른 게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말씀드린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지금 5.3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요. 사실은 아무리 뉴욕 증시라고 해도 미국 증시라고 해도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이렇게 올라간 데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유가 인상 이뤄가는 부분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제 우리 주말이었고 연휴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막 폭격하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도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브렌트유 이런 게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미국 장기 채권에 반영이 돼서 지금 5.31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장기 채권 이자가 금리가 5.31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당한 큰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재미난 게 같은 위험자산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우리 비트코인은 소폭 반등을 하고 금도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한동안 작년 올해 금과 비트코인이 따로 놀았는데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는 되게 드물게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미국의 주식시장과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이랑 이게 따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드문 일인데 지금 따로 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의 반등의 어떤 조건들이 중장기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반대로 보여주는 거죠. 대단히 단기적인 에너지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유가 인상과 미국 장기 30년물 채권 금리의 인상을 보면서 그로 영향받은 미국 주식의 하락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 그다음에 내일을 전망하면서 주요하게 봐야 될 구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8일이 되면서 바로 양봉을 보이면서 긴 양봉을 보이면서 확보했었던 이 64K 9,000대죠. 예, 64K선 이 선을 유지를 할 거냐. 이게 이제 1차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내일. 요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시 55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65K. 요게 이제 65K죠. 요게 65K인데 요게 이제
9100선입니다. 요거를 과연 반등을 해서 언제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못 뚫을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떤 하나의,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죠. 65K가. 지금 이제 현재 보는 거는 15분 봉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그런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물 CVD 차트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온체인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USDT, 테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산 부분이거든요. 그 온체인 데이터인데, 지금 보면 여기 색깔로 나와 있는 게 히트맵. 그래서 어느 가격 구간대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밝은 색을 띠수록 거래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건 가격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각 투자 규모에 따라 그룹을 나눠서 각 투자 규모를 가진 그룹들이 매도세가 강한지 매수세가 강한지 요 시간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제 이걸 보면은 가격대별로 시간대별로 각 투자 규모를 가진 각각 다른 투자 규모를 가진 그룹들이 세력들이 어떻게 현물 시장에서 말하자면 활동하고 있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9시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현물 CVD 차트를 보면 특징적인 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게 갈색인데 요게 고래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100만 달러에서 한 단위 투자를 할 때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한 단위로 하는 그러니까 고래에 해당되는 그런 투자 그룹이에요. 요 그룹이 보십시오.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요 시간대에 매수를 중단을 했어요. 오히려 매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보십시오. 요 기간에 한번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준 다음에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끝까지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그 차트 반등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고래입니다. 고래가 반등의 주체였다. 그래서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다. 오래간만에. 보통은 그냥 쑥 사라지는데 지금 CVD 차트를 보면 현물 시장에서 고래가 엄청난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바로 이 힘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요게 이제 오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되게 특이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주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크고 센 주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이렇게 됐었죠. 내내. 내내 됐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이나 빨간색도 있죠. 요거는 이제 중소형 작은 매도.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재미난 건 올라갈 때 소형 투자자들 파란색, 여기 녹색, 여기 주황색이 있죠. 이게 이제 소형 투자자들인데 어떻습니까? 다 매도로 기울여져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매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반대로 큰 매수가 있었다는 거죠. 고래에 의한.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CVD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작은 매도가 많았던 이 기간에 계속 이걸 유지시켜 줬잖아요. 고래가. 그러면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죠. 유지를 하면서 최소한 아까 차트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요 64K 9000선 요거를 계속 떠받들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9100대 그러니까 65K죠. 여기에서 더 올라가질 않느냐. 보면은 위에 매도세가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버티긴 하는데 더 이상 매도세가 있다 보니까 뚫고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매도가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대형 고래가 대형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지선을 떠받들여 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뭐 이걸 가지고 중장기 전망을 할 수는 없고요. 뭐 오늘 나머지 기간들 그 다음에 내일 새벽 이 정도 기간을 예상을 해볼 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고래의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큰 하락이 나오진 않고 계속 65K 요 9100선 요거를 계속 도전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 했죠. 또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요 65K선을 계속 테스트 할 것이다. 그런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 그냥 기술적인 단기적 반등이다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볼 일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고래에 의해서 떠받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래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요 말씀드린 요 박스권 일단 오늘 내일의 미니 박스권이죠. 64K와 65K 사이에서 고래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64K를 떠받들여 주느냐, 그 다음에 65K 다다랐을 때 그거를 뚫을 만한 더욱더 강력한 위에 존재하는 매도 세력을 뚫고 돌파할 만한 그런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는지 CVD 차트의 진행 정도로 보면 우리가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을 그럴 상황이다는 거. 그래서 양극단의 평가를 하는 거는 별로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전의 CVD 차트와 달리 고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55%, 60% 정도로 조금 긍정적인 65K를 계속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소한 64K는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시장이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증시는 떨어지고 미국 증시는 떨어지고 금과 비트코인은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르고 이런 식의 이제 불일치는 오래간만에 보여주는 모습인데 특히 이제 미국 장기 채권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의 거의 뭐 기둥이죠, 기둥. 미국의 30년물 국채 이자가 5.31%에 달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유동성의 압력, 투자 심리에 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금도 올랐고 비트코인도 올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트래터지나 이런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 있죠.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체 미국 시장의 주식은 내려갔는데 암호화폐 관련 주들은 오히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을 했어요.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솔직히 이제 단순화시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어쩔 때는 주식과 함께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때요?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또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완벽한 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혹은 주식의 기술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지금 보면은 지난 한 특히 2, 3년 동안은 위험 자산으로의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간만에 금과 같은 해치 자산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중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는 계속 세질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거는 아니다. 당장 지금 며칠 상간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65K 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오늘 내일 뭐 싸우고 계속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기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8월 말, 9월 뭐 더 길면 10월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치 자산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긴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단기 유동성도 별로 많이 고갈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미국 은행의 지급준비금 축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편으로 이제 그거는 연준이 단기 채권을 매입하는 RMP에 나설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 왜 긍정적이냐면 이렇게 하면 결국에 달러가 풀리는 건데 특히 단기 자금의 달러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한테는 사실 직접적으로 되게 좋은 건데 요것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전망은 가능하게 하지만 지금 당장은 8월, 9월 정도, 10월 초중순까지는 계속 단기 자금에 목말라 있을 비트코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침은 계속 있겠지만 오히려 되게 비트코인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9월 말 10월 이 사이에 오히려 지금이 아니고 어떤 사이클에 최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한 번 더 꺾일 수 있다. 50K대로 꺾일 수 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뭐 강력한 장기 국채 금리 뭐 이런 부분들 이걸로 인한 유동성 압박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게 단기 자금이 고갈되어 간다. 그 지표를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재무부의 단기 채권 발행량이 계속 원래 계획대로 계속 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미국의 시중은행에 지급준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단기 자금이 고갈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비트코인이 지금 혈액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9월, 10월에 이렇게 더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중기적인 어떤 전망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대신 오늘 내일 사이에는 그래도 요 65K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계속 도전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왜? 고래가 들어왔으므로. 일단 그런 단기 전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자,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에 대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돈 되는 정보로 여러분들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